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영상 보기 전에 부탁 하나 먼저 드릴게요. 아직 다 보지도 않았지만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 좋아요 누르면 정확하게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저한테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요즘 부동산 문제가 뭐 매일 얘기가 나옵니다. 집값은 왜 오를까? 뭐 이자율이 계속 오르는데 왜 이럴까?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음에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 DLG에 아침에 보도됐네요. 멜번의 일주일치 주택 임대료가 지난 한 해 동안 90불이 올랐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서 고생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노숙자 신세가 될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 뭐 이런 당연한 얘기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도메인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월 마감 회계연도 얼마 전이죠. 그 석 달 동안 4.2% 임대료가 인상돼서 아파트 임대 중간 가격, 그러니까 미디언 프라이스가 500불에 도달하였고, 이거는 1년 전과 비교하면 22%가 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단독주택, 그러니까 하우스 경우에는 1년 전에 비교해서 13% 올라가서 주에 520불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 아파트보다는 상승폭이 좀 덜하긴 해도 그래도 역대급입니다. 공실률은 0.8%에서 1%로 약간 올라갔다고 합니다. 뭐 솔직히 0.8이나 1%나 임대주택이 일단 뭐 시장에 나오면 바로 나간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택 시장하고 평균 임대료 이런 것들이 노숙자를 양산하냐 마냐 뭐 이런데 결정적 키워드인 거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앞으로 노숙자가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문제는 솔직히 뭐 개인이 어떻게 한다 말도 안 되죠. 주정부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당연히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정부 입장에서는 딱히 묘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녹색당이 얼마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죠. 임대료 동결, 그리고 임대료 제한, 이런 방안을 들고 나왔는데, 그리고 주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더 눈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녹색당이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면, 앞으로 2년 동안 현 주택 임대료를 동결해서 현재 임대료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좀 숨을 돌릴 수 있도록 기간을 좀 주자.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 발효가 바로 되도록 하고, 그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원래 뭐 자기가 500불 냈으면 계속 500불 내는 거. 그동안에 좀 이렇게 물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 숨도 좀 쉬고 준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두 번째는 그 이후에는 24개월 동안 일단 한시적으로 해서 임대료 인상 가능 폭을 2%로 제한하자. 왜냐하면 2년 동안 야 임대료 안 올렸으니까 이제 됐다, 확 올린다, 이러지 못하게 하자. 그래도 올려봐야 이전 금액보다 2%만 올릴 수 있도록 해서 너무 그 격차가 벌어져서 또 이상한 부작용이 나오는 걸 막아보자, 뭐 이런 겁니다. 인터뷰를 어제 봤는데, 지난번 센서스 때 호주 전체 수백만 채 집이 빈집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30만 채 정도가 이 빅토리아주에 주소가 있었는데, 이 빈집이라는 게 그때 당시 팬데믹이니까 뭐 단기 임대로 했다가 사람이 없거나 뭐 쉐어를 줬다가 사람이 없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나온 경우가 많았겠죠.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가 이제 많았을 텐데, 이에 대해서 관련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빈집들 임대 시장으로 좀 끌어내자,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에 대한 세금 도입하자, 뭐 이런 거죠. 공공주택 투입 같은 경우는 너무도 당연한 답인데, 이 공공주택이라는 게 이미 뭐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기자 웨이팅 리스트가 뭐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지금 이 임대시장 상황이 유지가 되면 대기자가 더 늘어나고 결국에는 이게 뭐 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뭐 누가 봐도 그렇죠, 실은. 그래서 녹색당이 주장하는 일단 임대료 동결, 차후에 임대료 제한, 이런 약간 좀 극단적인 방법을 쓰자, 이런 말에 좀 무게가 실립니다. 실제로 이 지난 4년 동안요, 빅토리아 주정부가 시장에 공급한 공공주택
꼴랑 70채입니다. 70채. 70.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많이 안 되죠. 예전에 제가 그 부동산 일 할 때 네거티브 기어링 관련 자료 막 찾다가 호주에서 투자형 주택 가장 많이 보유한 직업 구은이 무엇일까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의사나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 정치인이 거의 1, 2위였나 그랬습니다. 그 투자형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뭐 비율적으로 정치인들이다.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지들끼리 만나서 이거를 뭐 임대를 뭐 어떻게 하자 저렇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녹색당이 좀 우리 다 같이 어떻게 잘 살아봅시다 하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과연 그게 실현이 될까? 좋다 안 좋다는 뭐 둘째 문제지만 실현 자체도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처음으로 마셔본 칵테일이 진토닉입니다. 진이라는 술이랑 토닉 워터란 거랑 이렇게 섞어서 레몬 넣고 마시는 거죠. 뭐 본 분들 많으시고 마셔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 진에서 나오는 특유의 그 허브 향이나 화초의 향, 과일의 향 이런 게 토닉 워터하고 어울려지면서 이제 식사 전에 파티 시작할 때 뭐 이럴 때 마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운 여름 있잖아요. 집에 이렇게 오면 늦은 오후에 날 어둑어둑해지기 전에 이렇게 햇살 그래도 남아 있을 때 좀 보면서 마시면 참 기분이 싹 전환되는 그런 칵테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에가 야라밸리 아닙니까? 야라밸리 이렇게 가면 식사는 어지간하면 힐스빌 쪽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힐스빌 초입에 보면 호주의 대표죠. 포필라스 기둥 4개 증류소가 있습니다. 얘들이 이제 대표 진을 생산을 하고 있죠. 굉장히 성공했고 뭐 판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가서 돈 뭐 10불인가?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면 얘들이 만드는 진 여러 가지 이렇게 맛도 볼 수 있고 뭐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도 해주고 뭐 이런저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튼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 대표 진 브랜드 포필라스가 일본 기업에 이번에 5천만 불에 팔렸습니다. 총 금액은 5천만 불이 아니고 하여튼 인수업체는 라이온 그룹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그 일본의 기린 맥주 있죠. 기린 이치방 시보리 뭐 이런 맥주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자회사 정도 되는 애들입니다. 라이온 그룹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일본 3대 맥주 회사는 그냥 다 전범 기업이거든요. 어떻게 연관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기린 맥주 효시 중에는 조선에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맥주 공장에서 강제로 노역시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건 있고 하여튼 얘들이 라이언 그룹이 2019년도 팬데믹 전에 4천만 불 주고 회사 절반 정도를 인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라이언 그룹이 나머지 절반도 5천만 불 주고 걷어가면서 회사 전체 소유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포필라스 공동 설립자 얘들 3명인데 얘들이 뭐 다음 단계 더 좋은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다 뭐 이래 이해해달라 뭐 이랬고 소비자 입장에서 뭐 당장 바뀌는 것은 딱히 없을 거다 이랬는데 뭐 소유주가 바뀌면 당연히 뭐 회사 미래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지들이 할 말은 별로 없죠. 그리고 그나마 인사한 거는 그래도 뭐 큰 보상 없이 함께 돈 넣고 달려와준 투자자들한테 나름 좀 큰 보답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은 못했습니다. 진을 뭐 즐겨 먹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싫어하지도 않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괜찮은 진이 있으면 사서 집에서 만들어 마시고 친구들 오면 한 잔 대접도 하고 뭐 하는데 포필라스는 이상하게 잘 안 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맛보면 내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좋은 핑계가 생겼습니다. 일제라서 그냥 안 먹는 걸로. 내가 쓴 돈이 전범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든 최대한 막아봐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아주 조그만 아주 조그마한 애국심으로 앞으로 안 사먹기로 결정했습니다. 노클랜드 구역에 340밀리언 달러짜리 새로운 개발 계획 하나가 카운슬에 의해서 통과됐습니다. 이 개발에는 이제 호텔 그리고 서비스 아파트 사무실 뭐 이런 거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눈에 띄는 이유는 47m짜리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에스컬레이터 들어갈 수 있지. 안 들어가겠어? 근데 이게 왜 눈에 띄었냐? 작년까지 팔라먼트역 있잖아요, 시내에. 거기 에스컬레이터가 30m라서 호주에서 제일 긴 거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퍼스에 공항 센트럴역, 에어포트 센트럴역에 35m짜리가 나왔고, 그다음 시드니 센트럴역도 공사하면서 45m짜리가 들어오면서 1등 자리를 뺏겼어요. 근데 요거는 47m니까 다시 이제 호주에서 제일 긴 에스컬레이터가 멜번에 생긴다 이거죠. 건물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고 남북 방향으로 해서 올라가고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어주는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47m짜리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야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운슬 미팅에 참석했던 그 한 관계자는 멜번이 이제 호주 최대 도시가 될 텐데 호주뿐 아니라 남반구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딴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호주 애들 보면 자랑할 게 별로 없어서 전 세계 최고 이거는 뭐 딱히 몇 개 없어가지고 남반구 나라 해봐야 몇 개 된다고. 하여튼 남반구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이렇게라도 뭐 자랑하면 뭐 자랑할 거리 있으면 좋지. 개발업자는 캐피탈 얼라이언스라는 애들인데 이 양반들 계획이 착착 진행돼 준다면 2026년도에는 완공이 될 것이고 호텔도 그때는 들어갈 것이고 식음료 관련 업장들 오픈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 놀러도 갈 겸 에스컬레이터 타고 해볼 수 있겠죠. 아까 위치도 이렇게 봤는데 그 도클랜드 하버타운 쇼핑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네모로 이렇게 보면 왼쪽 아래쪽 그러니까 남서부 편이에요. 그 코너에 있는 땅인데 하면 볼트 브릿지 딱 이렇게 해 니역니역 할 때 보면 되게 멋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쭈르륵 올라가면 동영상 찍어도 잘 찍힐 것 같긴 하네. 하여튼 근데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걸 자랑해야 되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 포트 맥쿼리에 있는 한 집에서 환자 수송을 위해서 2명 응급 구조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해 드릴 환자인데 이 환자분이 올해 85세 마비스 할머니, 성함이 마비스. 그래서 구급차에 탁 태우고 들것에 실어서 태우고 이래 가는데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그 옆에 이래 바닷가 보이니까 65년 전에 저 바닷가 저기서 할아버지 만났다 뭐에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두 양반이 병원으로 가다가 차 잠깐 돌리자 해서 바닷가 쪽으로 좀 가깝게 되고 할머니가 말한 그 바닷가에 딱 대고 뒷문 열고 할머니가 볼 수 있도록 들것도 좀 내려주고 이랬습니다. 할머니가 이래 바다 보는데 마침 고래도 막 나오고 그리고 파도도 보고 그 바닷가 바람도 이래 쐬고 좋았나 봐요. 한 30분 동안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뭐 이제 연로하시고 하니까 얼굴이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꽤 많은 미소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바로 다음 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마비스 할머니가 자꾸 돌아가셨다 이렇게 바로 듣게 됐답니다. 뭐 이 양반들 뭐 오랫동안 구급 요원하면서 이런 경우 몇 번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부고를 전달받는 일은 처음이었다. 좀 많이 놀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차 안에서 이제 갈 준비 다 됐다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요번 주 내로 좀 죽을 것 같다 뭐 이리 미리 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면 과연 내가 추억하면서 볼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떠오르지는 않는데 하여튼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오전부터 햇볕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어떨지 한번 보고 뭐 영상 찍을 일이 있으면 또 찍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쭉 들어봐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